효성그룹과 대림산업도 3세 경영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 모두 오너리스크로 추락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인데요. 두 그룹 총수들의 고민과 경영 과제는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그룹의 총수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지난 날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집안 문제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효성그룹은 형제난으로 불거진 조성래, 조윤준 부자의 경영비리 혐의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이 결과에 따라서 그 그룹 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과 조윤준 회장은 이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조 회장은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올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 원, 조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앞선 항소심에서 각각 받았습니다. 또 조윤준 회장의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고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룹 경영권과 또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윤준 회장, 그 형제난이 위기를 부른 만큼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한 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요. 네, 현재 이 효성그룹은요, 조윤준 회장과 동생인 이 조현상 총괄 부사장이 공동 경영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에 대해서 형제가 지분 정리를 했는데요.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TNC는 동생인 조 부사장이 보유 지분을 주 효성에 넘기면서 형인 조윤준 회장 몫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반대로 또 형인 조 회장이 주 효성의 지분을 넘기면서 조 부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지분 정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다툼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 회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과제는 뭘까요? 지금 효성의 경우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요, 4개 분야로 주력 사업군을 정리를 했고요. 네. 각사의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가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스판덱스 또 타이어 코드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군을 갖추고 있고요. 화학과 중공업 부분에서는 베트남을 전진 기지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 회장은 사물인터넷이나 또 스마트 팩토리 같은 IT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 성장 동력 찾기에도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경영적 행보에 앞서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과 송사를 마무리하고 회사 안팎에서 제기된 도덕성, 리더십 회복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림산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림산업 오너가 3세인 이혜욱 회장도 올해 회장직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그 앞서 본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갑질 논란 때문에 회장 승진이 늦어졌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혜욱 회장은 부친 이준용 명예회장이 2006년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경영권 승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2015년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긴 시간 동안 회장으로 승진하지 않은 건 갑질로 인한 부정적 여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운전기사 갑질 외에도 2017년 지배 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받고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꼼수를 쓰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대림산업건설 부문이 하청업체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갑질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공조회가 이 회장에게 그 칼을 빼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 편취 혐의로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A+D, 캠텍 등의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사익 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검찰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나올 예정입니다.